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 생방송 BTN 증문즉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신행 상담. 지끈지끈 꽉 막혀 답답했던 삶의 고민. 전전긍긍 속으로만 삭혀온 가족과 다양한 관계 속 갈등. 생방송 BTN 증문즉설에게 물어보세요. 마음의 먼지를 닦아주는 붓다의 대화 명상 안내자 선업스님. 쉽고 재미있는 생활 법문으로 감사와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행복 가이드 월도 스님. 저작거리에서 수행과 전법을 나누는 눈높이 포교의 선봉장 법현 스님. 올바른 신행생활에 대한 명쾌한 해답. 지혜로운 삶을 위한 길라잡이 남전 스님.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네 분의 스님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BTN 증문즉설이 방송되는 동안 전화 02-3270-3312번, 문자 샵 1252번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대화만 잘해도 행복해진다는 부부 가족 치료 전문가 마음행복치유센터 원장 선업스님과 함께합니다. 생방송 BTN 증문즉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또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증문즉설은 그 전부터 너무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이런 환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매주 네 분의 스님께서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점들을 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상담 내용,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 시간을 가장 멋지게 열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 저부터 일단 소개를 드려야 되겠네요. 제 본명은 선업이고요. 이 본명 자체가 참 괜찮지 않나요? 네. 이 본명을 원래 외국 사람들은 선자로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요. 선업 이렇게 발음을 해요. 선이 태양이잖아요. 네. 업이 떴다는 얘기라서 제 이제 닉네임이 뜬 태양 선업 스님이에요. 제가 이제 벌써 뜬 지 오래된 스님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내놓으셔도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립니다. 마치 저 위에 떠 있는 태양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약 여러분 마음이 까맣게 걸려 있다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환하게 다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법부터 시작해서요. 부부가족 치료,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상담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전공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약 20년 세월 동안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을 아마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을 쭉 하고 있고요. 네,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 연결 처음부터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02-3270-3312번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1252번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영천에 살고 있는 산미심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것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제가 스님을 그 라디오 불교 방송에서 네, 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네, 네, 저희 며느리가 네. 31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그 골육종이라는 굉장히 독한 암을 지금 암투병증에 있거든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또 아기가 1살, 네. 3살짜리 애가 또 둘이나 있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네. 혹시 어떤 기도를 하면 네.
네, 우리 며느리 암투병 회복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거신 분의 가계도를 한번 제가 볼게요. 혹시 그 거사님은 계신가요? 보살님? 예, 같이 영천에서 네. 사과 농사 짓고 있거든요. 아, 사과 농사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드님은 몇째 아드님이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아, 명. 하나고요. 네, 네. 그래서 며느님을 보셨군요. 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둘이 있다 그러셨죠?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안 돼요. 네, 딸 하나, 아들 하나요? 아직 한 살밖에 안 됐고. 네네, 어린아이들이죠. 거든요. 네네. 자, 너무 암 중에도 골육종이라는 암이 굉장히 심한 암이고 네. 수술은 끝났는데 항암 네. 치료를 16번이나 받아야 된대요. 네, 16번. 네. 네. 보통 암은 8번 정도 받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네. 눈물만 흐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 네. 가정에 조금이라도 네. 좀 불릴 수 있나 싶어서 네. 매달리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방법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가계도를 좀 그려봤는데요. 지금 여기 두 분 계시고, 지금 아드님 계시고, 며느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손자, 손녀가 이렇게 있죠.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요 빨간 표시는 이게 사랑한다는 표시고요. 이게 애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정이 이쪽으로 향하게 되면 이 애정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며느님의 애정이 다 가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자, 손녀에게 애정이, 이런 좋은 애정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한번 이분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애정이 이렇게 쭉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로 하는 자해명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걸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며느리. 네, 이렇게 먼저 그 며느리의 이름이나 이런 걸 쭉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며느리.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네, 바로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바로 이런 사랑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기운이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파장이 점점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좋은 능력, 기운들이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남편에게도 가고 특히 이렇게 밑으로 자녀들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며느님께도 똑같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자녀들, 그래서 누구 이렇게 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그때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만 해줘도 이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능력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해명상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이런 명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본인의 긍정점을 찾을 수가 있고 주변에 이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 가게 되죠. 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 전체가 다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이 자해명상 하나만 하더라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다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리고 하더라도 이런 기운을 계속 반복적으로만 받아도 이 아이들 또한 큰 이상 없이 무탈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복 발언문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틱낙한 스님이 강조하신 게 있는데 편지 쓰기를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한 번만 이렇게 쓰기만 해도
그 단어를 쓰는 그 가운데 마음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대로 힘으로 계속 전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발언문을 써주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저 따라해 보실래요? 자, 부처님. 저의 마음으로 하는 말을. 들어주소서. 저의 말 한마디. 저의 작은 움직임 하나. 저의 모든 마음으로 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회복의 감로수가 되게 하소서. 네, 이렇게 몇 번만. 그리고 이걸 다 줄여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이렇게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첫날 빨주노초 파남보 색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정해서 첫날은 빨간색, 두 번째 날은 주황색, 세 번째 날은 노란색, 네 번째 날은 초록색. 이렇게 쭉 요 글자 또 오늘은 내 몸짓 하나가 며느리에게 회복의 기운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이렇게 쭉 하나씩만 써서 그것을 며느리 볼 때마다 한 번씩 건네주고 볼 때마다 읽어주고 또 볼 때마다 또 붙여주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붙여놔도 되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하면 이 기운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서요. 며느리가 아무리 어려운 16주간의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 기간이 있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기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 기능이 다 실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시고요. 따뜻하게 글 한자 쓰시면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비희사의 능력으로 다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살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바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며느님께서 금방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대구 경북에 사는 권숙자입니다. 예.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 남편이요. 네네.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6년 정도 돼야. 네네. 근데 살았을 때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네. 예, 당뇨 같은 그런 게 좀 있어가 병원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우리도 갑자기 막 이변이 있어가지고 10월에서 네. 도시로 갑자기 나오게 돼갖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가 그 후로 지금 한 13년째 도시 나온 지가 됐는데 한 네. 7년 동안은 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도 어리고 이래가지고 네. 남편이 병원에 있고 이래도 일하면서도 자주 못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자식구제 같은 그런 걸 네. 마음이 있었어도 네. 이거 해드리고 싶었는데 누가 또 말 듣기로 잘못하면은 그게 또 산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한테 이래가지고 네. 딱히 아는 데도 없고 제가 전에를 다녀도 한 번씩 제가 마음이 저기 할 때만 제 마음속으로 한 번씩 같이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가고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항상 그게 항상 읽고 또 임종할 때도 네. 못 있었고 네. 임종을 못 지켜주셨군요. 그런 게 너무 네. 항상 어디 갈 때, 뭐 먹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생각이 네. 나고. 네, 생각이 자꾸 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대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올 봄에 좀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 생활을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네.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산다는 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 먹으면 다 저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네. 그 사람도 한번 살아보려고 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몸도 안 돌보고 그렇게 다 갔는가. 네. 또 저는 어찌 그래 그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돌보지 못했는가 이런 네. 네.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면 네. 그 생각부터 항상 먼저 나고 너무 힘들어서 네. 저도 막 저 나름대로 절에 다니보고 하지만 네. 너무 힘들어서 저도 막 이 세상 하지가 고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아무것도 뭐 그냥 아무것도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게 물풍요한 건 알지만 그런 게 아무 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요. 네, 네. 자, 그럼 제가 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요 방법을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상 떠난 지 6년 된 남편, 그 남편에 대한 상실감으로 지금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바로 이런 상실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분노라든가 또는 그 우울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으로 쭉 순서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단계 정도로 이런 과정이 그 상실감에서 오는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실감 치료 또는 애도 치료라고 해서 여기에 맞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법을 따라서 하나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나에게 6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일이 생겼구나라고 먼저 내가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지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참 않은데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희석화돼서 정확히 그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보살님은 참 긍정적으로 좋은 것은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일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그분께 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런 걸 내가 못해서 지금 좀 안타깝다. 바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슬픔과 상실감을 치료하는 단계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슬픔과 그리고 상실감에 대해서 일단 내가 정확하게 나한테 지금 100으로 치면 나한테 슬픔이 100에서 몇 퍼센트 즉 몇십 퍼센트인가를 먼저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준이 뭐라고요? 100 중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게 100인데 100 중에서 지금 나한테 온 슬픔이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지금 보살님 제가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80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실감에서 지수가 일단 위험군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90이 넘으면 고위험군인데 80 정도 넘으면 제가 위험군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치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치유 단계는 어떻게 밟아 나갈 건데요. 이거는 한 2가지로 요약을 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하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 활동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을 일단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초대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딜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어떤 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듯이 사실은 이거를 조약돌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모닥불 대용으로. 그래서 예쁜 돌 하나를 구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통 요새는 돌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돌이든 아니면 남편이 쓰시는 조그만 물건 같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방법은 차라도 끓여서 앞에다 이렇게 놓고서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실제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그때 이러한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내가 그때 정말 이러이러한 걸 했었으면 참 내가
이렇게까지 섭섭하진 않았을 텐데 이러이러한 것은 당신이 섭섭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앞으로 내가 더 신경 써볼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내드리는 순서까지 쭉 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섭섭한 걸 얘기를 하고 보낼 때 이분 그냥 가세요. 이거 참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는 도구가 풍선 같은 게 있습니다. 풍선. 풍선을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이 풍선에다가 뭘 집어넣죠? 바람을 집어넣죠. 바람이란 말이 바라다, 우리가 원하다 이런 게 돼요. 즉 내가 정말 원하는 바람을 훅 불어넣고요. 풍선 겉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원해 이렇게 써서 그것을 바깥에다 이렇게 날려주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한 행위 같지만요. 상징적으로 굉장히 크고요. 이걸 통해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일단 떠나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띄워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활동으로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부러 일을 나가고 있는 상태라는데 이건 사실 참 좋은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걷는 거 있죠. 제가 햇빛 속으로라고 얘기하는데요. 햇빛 속에서 하루에 30분 정도만 쭉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걸을 때 보면 옆에 그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식물들도 있는데 거기 잎이 있잖아요. 잎. 그 잎에다가 그 당신에게 전하는 말 이래서 그 잎을 보면서 당신 오늘은 어땠어? 당신 난 요즘 이래. 나 오늘 이런 게 있었어. 우리 애는 요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나뭇잎에다 하나씩 말 한마디씩을 쭉 전달하고 쭉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내 하고 싶은 말을 쭉 전달하면서 걷게 되면 상실감으로 멍든 가슴에 이게 맺혀서 문제거든요. 항상. 자, 보시면 이게 맺힐 수 있죠. 지금 떠나신 지가 6년 되셨지만, 이렇게 떠나신 지 6년 됐지만, 이 가슴 속에 계속 이렇게 맺히게 되죠.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돼서 계속 맺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맺힌 것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작업하는 거죠. 그 잎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깥으로 계속 돌리죠. 이렇게. 바로 이게 털어놓기의 효과라고 합니다. 털어놓기라는 것은 심지어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쭉 담아놓으면 이게 정말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뭇잎이 됐건 주위 사람들한테 털어놓기 참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물들을 활용해서 쭉 이렇게 털어놓고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는 것만 반복해도 정말 큰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걷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보이는 대상들이잖아요. 바로 그 대상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거움, 슬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위 대상을 활용해서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관계를 재정립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금방 해소할 수 있고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풍선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풍선 이렇게 띄운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풍둥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 저 동남아 가면 저 대만 가거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불을 가운데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날리는 거 풍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바람에 날린다 그래서 풍등인데요. 바로 그런 작업을 풍선에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 풍등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원지 쓰듯이 옆에다 쭉 내용을 쓰죠. 이렇듯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정말 그때 얘기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샵 1252를 통해서 계속 전화 보내주시고 이러면 참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여러분 계속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중에 이런 게 왔네요. 8241님이신데요. 스님, 저는 남편하고 참지 못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찔리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어떻게 해야 싸우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건요, 싸우는데 이 부부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아예 훈련을 또 시켜드립니다. 네, 부부치료에서는 싸우는 것도 기술이다. 잘 싸우면 행복 지수가 증가하고요. 잘못 싸우면 불행 지수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단계가 쭉 있어서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의 기술은 1번 유형 분석부터 시작됩니다. 유형 분석.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대책이 다른 겁니다. 유형은 이런 게 있죠. 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제 감각적 욕망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감각적 욕망형. 감각적 욕망. 네. 두 번째는 자, 분노 표출형. 분노 표출형. 자, 세 번째는 고장난 사고형. 고장난 사고형. 네, 생각이 고장났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뭐 집에서 뭐 배운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고장난 사고형이에요. 아, 집에서 그럼 내가 못 배운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뭘 못 배웠는데? 아, 그 당연하죠. 아, 여러분이 못 배운 게 뭐 다 배워갖고 왔죠. 그런데 또 욱해서 분노 표출형이 많아요. 그냥 뭐 집어던지고, 이게 분노 표출형이 잘못되면 뭘 집어던져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고요. 감각적 욕망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내 도구야. 이게 감각적 욕망형이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싸우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벌써 상대를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내다. 내 소중한 남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도구가 말을 안 듣네. 이게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망치나 이런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망치. 말하자면 밥빨래 청소 3종 세트용 기계. 아,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저 감각적 욕망형이 이건 정말 큰일 난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을 욕망의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밥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니 그러려면 돈 주고 저 사람을 고용하지 말이야. 무슨 아내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남편하고 참지 못하고, 즉 이분은 본인이 우세하셔. 본인이 벌써 해서 남편을 잘못하면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감각적 욕망형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유형엔 치유법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형은 부처님께서 자해 훈련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존중이 키워드거든요. 감각적 욕망의 키워드는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훈련시킬 때 뭘 시키냐면 부처님께서 밖에 갔다가 오시면 제자들이 부처님 발을 씻겼어요. 요새는 이걸 세족식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그리고 오늘 설법하는 분이 오늘 이제 제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발부터 닦으시죠. 이렇게 해서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저희는 부부끼리 서로를 부처님으로 여겨서 서로에게 삼배하고 발을 닦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시라고요? 부처님. 자, 상대방이 누구시라고요? 부처님. 자, 이것이 돼야 자애로움이 나오겠죠. 아니,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라면, 돈 버는 기계라면 이게 되겠어요? 아예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하고 닦아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 표출형은 분노 조절 훈련을 시킵니다. 분노 조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단계가 쭉 있으니까 짜증, 화, 분개, 증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넘어갔죠. 왜냐하면 앞에 이 네 단계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적개심으로 가면 인지적으로 변하고요. 이것이 폭력으로 가면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의 문제가, 화도 정서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분노 표출형이 되면 화에서 시작한 것이 상대에 대한 인지적인, 상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딱 박히고 이것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표출된 게 행동으로 하면 큰일이 나니까 분노를 조금씩 낮추는 형태로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고장난 사고형, 이거 정말 이 고장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불교식 용어가 방아차 가기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놓는 겁니다, 놓는 거. 내가 있는 생각을 정확히 보고 이것을 이렇게 찝어서 놓는 훈련하는데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그릇에다가요. 깨 있죠, 깨. 깨 한 서너 개 넣고 젓가락 가지고 깨를 이렇게 집어내는 거 이렇게. 그 훈련시켜요, 이렇게 하나.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근데 이 깨가 뭐겠어요? 이게 이 고장난 사고, 이 생각을 집어서 이렇게 놓고, 이거 집어서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오래 하면 이게 흔들려서 잘 못 집으세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정확히 집중해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야만 이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장난 사고형의 방아차 가는 훈련도 기회가 닿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시켜드리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취 쭉 계속 하시고 계속 보시고 하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네, 또 전화가 온 게 있는데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여기 충남 부여 사는 노국 기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제가 저기 살다 보니까 고민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네, 네,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이제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네, 좋은 뜻으로 좋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 상대방에서 그 뜻을 몰라주고 그 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뭐라 하는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아, 말씀을 안 그래서 하세요? 네. 이제 싸움이 되니까 서로 그래서 예. 그때 말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걸 끝내야 될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제 대화법을 전공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할 때 그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유형을 살펴보면 일단은 이런 거죠. 관계가 좀 안 된다 싶으면 회피하는 회피 유형이 있습니다. 1번 회피 유형. 두 번째는 상대를 똑바로 보면서 제 손 좀 이렇게 죄송한데 막 이러는 비난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아유, 네가 뭐 내가 해봐야 뭐 나한테 되겠나 이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상대를 이렇게 낮춰보는 거예요. 네, 요런 이제 싹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유형이 또 있죠. 그 다음에 4번째 유형은 혼란형이라고 해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그만둘까, 말까, 얘기할까, 어떨까. 자, 이렇게 되면 보통 4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전화 주신 분도 내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지? 근데 사실은 유형이 딱 보이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유형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 또 다 있겠죠. 이런 4가지 유형에 대한 방법이 또 다 1번의 유형, 회피형은 어떻게 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난형은 어떻게 하고 3번째처럼 초이성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이런 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4번째 이런 혼란형은 어떻게 하고 이런 4가지 유형들을 다 일치형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혹시나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걱정이 돼요. 만약 전화하신 우리 보살님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나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으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 내가 나 때문에 혹시 이런 게 생긴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착해야 되나?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생겨서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눈치 보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무리 내가 좋게 잘해줘도 상대가 못 받아들이면 남의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아무리 잘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시도하고 이래도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대화 방법, 붓다의 그 대화 명상, 여기는 4단계로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가 4단계로. 첫 번째가 알아차림, 따르면 알아차림. 두 번째가 집중.
세 번째가 선택, 선택,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표현.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정확히 한 건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즉 상황을 알아차리고 내가 무슨 얘기할 건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서는 알아차린 뒤에는 집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냥 뭔가를 알아차렸는데,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를 알아차렸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집중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한 뒤에 내가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내가 이것 중에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골라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선택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네 가지. 자,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네 가지로 꼭 질문을 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상관없고요. 내가 앞으로 대화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지금 나랑 대화하는데 좀 괴로움이 있거나 뭐 좀 문제점이 있거나 혹시 그러시냐고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랑 대화하는 게 고통스럽냐고, 나랑 대화하는 게 어렵냐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의 원인은 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랑 대화하는 게 어려운데 그게 뭘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고 싶어요라고 상대방한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우리 함께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당신이 정말 원하는 어떤 거를 해드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는 저는 이런 거를 당신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는 대화를 멈추신 분이 손을 보세요. 반드시 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대화하는데 어려운 게 뭔지, 그리고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뭘 원해서 서로 이렇게 어떤 원하는 걸 풀면 문제가 해결될지,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대화할 때 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뒤에 대화를 그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다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고 뭐 묻기가 애매하니까 이걸 안 하고 회피형으로 입을 그냥 닫고 가만히,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하거나,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렇게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그냥 싹 무시하고, 그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확인하고서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얘기를 좀 한번 더 볼까요? 부산에 사시는 최희주님, 네, 사연 주셨는데요. 최근 88세에 88 되신 친정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다는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네요. 자식들이 함께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치매면 진짜 충격적인 일이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겁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구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겠다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정보 365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사랑방 상담 자료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풀기 위해서 중앙치매센터라는 것이 있고 전화 연결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 정말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대비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매달 걸쳐서 이런 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참석하시면 여기 치매에 대해서 정보도 드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해결점이 쉽게 나오겠죠. 아,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좋은 사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하다 보니까 0815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또 얘기했고 6958님도요. 오늘 본문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생활에 옮기시겠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저 생방 중이라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네요. 4600님은 아주 그냥 용기를 주는 말씀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가 나면 우리 몸이 참 안 좋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화를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화를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얘가 이렇게 커지면 살살 달래고 물론 없는 화를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화를 살살 달래면 화는 이게 달래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나의 내면과 대화해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낚싯줄에 뭐가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자, 오해 파도 밑에 있는 이해라는 게 걸려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앞으로 속 안 상하고 멋진 삶 사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